네, 안녕하십니까. 바른경제 신프로의 기장 체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5월 16일 오전 7시 30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감기에 좀 걸려서 기침 소리라든가 콧소리가 좀 날 텐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금요일 뉴욕 증시 반발 매수세 속에서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우는 1.47%, 나스닥은 3.82%, S&P 500은 2.39%,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개장 체크 방송에서 그 지표 설명드리면서 RSI 지표가 이제 30 이하로 내려갔을 때의 경우 지난 2020년 코로나 터졌을 때나 2018년도 무역 분쟁이 일어났을 때나 그때도 마찬가지로 반등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기대감이 일단은 반발 매수세 자체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좀 강한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시 뭐 전고 좀 뚫고 계속 가느냐 그것은 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좀 의문점이 아직 많은 상황이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일단은 전 매물대 이 박스권이 깨졌던 이 구간을 다시 올려칠 수 있느냐 없느냐 안쪽으로 이 안쪽으로 12,500 기준 나스닥 기준으로 12,500 포인트를 그 다시 안쪽으로 안착을 시켜 주느냐 마느냐가 시장 흐름의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 유가도 그 수급 불안 중국의 봉쇄 때문에 지금 어 올라갔던 것도 있었는데 봉쇄가 완화한다고 해서 또 수요가 늘어나면은 또 그 상황에서 또 유가가 올라가 간다고 해서 4% 정도 상승 마감을 했고 가격이 110달러 위로 올라갔는데 지금 살짝 내려와서 109달러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선물 시장에서는 보시면은 WTI 현재 109.36%입니다. 36달러입니다. 지금 어쨌든 유가도 같이 오르고 있고 또 이제 시장이 반등해주고 위험 자산에 대해서 이제 반발 매수세는 들어왔으니까 그러면은 뭐 안전자산 선호보다는 이 반발 위험 자산에 대한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은 선호 심리는 완화되면서 좀 소폭 하락했다. 그래서 달러도 살짝 약해졌고 아직은 강세 추세긴 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일단은 고점을 찍었느냐 마느냐 그런 어, 뉘앙스의 뉴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로 인해서 국채 금리도 고점에서 살짝 지난주에 3.14까지 3.2까지 올라갔었네요. 3.2까지 올라갔었는데 고점 찍고서 소폭 조정받으면서 음, 안전자산에 대한 심리는 소폭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섰다. 그러면 위험자산에 대해서 주식시장이 좀 이제 반등해주는 구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은 반등해줄 때 좀 강하게 해주면서 어느 정도 추세를 유지를 해주었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 증시 마감 상황 보면은 개별 종목들 보면은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뭐 에너지 쪽도 뭐 유가가 상승했으니까 같이 올랐고요. 그리고 기술주들도 뭐 테슬라 5.71%, 아마존 5.73%, 구글 3%, 애플 3.19, 마이크로소프트도 2.26% 하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은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음, 무난하게 오늘 반등 장세에 나와 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코스피가 2,600포인트 다시 이 위로 지난 이 전쟁 터지고 뭐 원자재 사이클 때문에 뭐 난리 났을 때 잘 안 보이시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박스권을 유지해주던 구간이 2,620포인트 정도, 15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오늘 이 안쪽으로 들어와 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올라왔을 때, 어, 이 지금 하락하던 추세를
되돌리려면은 어쨌든 이 21선을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21선 위로 올라와 줘야지 시장 투심도 개선이 될 거고, 일단 1차적으로는 이 박스권 안쪽으로 들어오는 흐름, 그리고 2차적으로는 21선 위로 올라와 주는 2650포인트 정도, 50에서 60포인트 정도 위로 올라와 주는 흐름을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흐름 말씀드리는 거고, 다만 이번 주에 또 그 스케줄 하나가 미국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미국 옵션 만기일이 어, 잠시만요. 미국 지금 며칠인지 까먹었네요. 금요일이 금요일이니까 네, 20일입니다. 20일. 20일 날이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무난하게 반등을 해주다가 금요일 돼서 좀 뭐 조정이 나올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국장 잘 반등해서 시장 무던히 올라와 줄 것으로 보이고, 또 추가적으로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어제 15일자 뉴스고요. 북한에서 어제 하루만 봤을 때 확진자가 30만에 육박된다. 그래서 약물 부주의로 사망이 42명이다라고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국내 증시에도 관련주들이 살짝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쪽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면은 치료제, 뭐 해열제 같은 거 해서 조화제약이라는 종목이 첫 상승을 이루어냈고요. 첫 상승은 사실 뭐 목요일이었는데 이때는 상승폭을 모두 반납을 했었으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인정한 가격,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겠다 또는 좀 매수 심리가 더 붙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시장 참여자들이 인정한 가격이 종가라고 봤을 때 금요일 날 이 상승폭을 17% 정도 상승 마감을 해주면서 마감을 해주었는데, 이 정도 가격은 시장 참여자들이 인정하는 가격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북한에서 코로나 확진자 뉴스가 나오면은 이 종목 이라든가 휴마시스 진단키트죠. 진단키트는 또 실적 같은 것도 지금 남아 있으니까 잘 살펴봐야 되겠고, 그리고 뭐 백신 냉장고 관련해서 대한과학이라는 이런 종목들도 조금씩 바닥권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아직 뭐 거래량은 그렇게 올라온 상황은 아닌데, 거래량이 빵 터진 종목은 조화제약, 이 흐름을 잘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한미 정상, 그 바이든이 20일 날 한국으로 방한한다고 합니다. 방한하면서 지금 살펴볼 내용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대북 지원 관련되어 있는 안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 전기차 공장 하는 거 지금 현대차하고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그거 관련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거 관련주로는 지금 구형테크라는 종목이 몇 번 말씀드렸었죠. 근데 고점에서 이렇게 음봉이 쭉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KB오토시스라는 또 현대차 관련주가 새롭게 상승을 만들어 주었고, 아진산업도 일단은 거래량 한번 터진 다음에 지금 가격은 상승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흐름 정도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뭐 구형테크가 이 위에서 갭상승해서 이 큰 음봉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아직 거래량 자체가 터지지를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만약에 지금 이 저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엄청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대신에 재료 자체는 살아 있습니다. 근데 뭐 개별적으로 이제 핸들링하는 뭐 창구에서 어떻게 움직일지는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최근 금요일 날 더 탄력적으로 갔던 거는 KB오토시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앞서서 이 뉴스 개장 설명을 드릴 때 중국 봉쇄가 완화될 거라는 조짐의 유가가 상승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상하이 부시장도 이런 내용들 때문에 다시 이제 봉쇄가 좀 완화될 수 있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근데 또 지금 계속 뉴스 나왔던 게 아시안 게임이라든가 아시안 게임이라든가 그 아시안 컵이었던가요? 축구 경기였나? 그것도 지금 어,
미뤘다고 개최 안 한다고 얘기가 나와서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될 지금 워낙에 뭐 공산당 국가기 때문에 독재 국가기 때문에 공산당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 독재 국가기 때문에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그렇게 높진 않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은 계속 살펴봐야 되겠고 어쨌든 지금 봉쇄를 어 풀리면은 그 공장이 돌아가면서 유가가 올라가고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 원자재 가격은 이미 오르는 상황이니까 그 원자재 관련주들도 유가 관련주들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 관련주 하면은 뭐 한국석유라든가 그리고 뭐 SH에너지화 이런 종목들이 있었고요. 어, 중앙에너비스 이런 종목도 약간 유가 쪽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뭐 흥구석유 이런 종목들이 뭐 지금 바닥권까지 내려왔는데 또 다시 유가가 고점을 뚫어 버리는 상황이어서 이 바닥권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거래량이 들어오고 가격 상승이 나오는지 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세에서도 체크해 봐야 할 뉴스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곡물값이 최근에 뭐 식량 지수가 상승해서 곡물 관련주들 큰 상승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관련주들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곡물값이 폭등하자 사료주 대주주들이 지분을 잇따라서 매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비슷한 그 사례로 미국에서 유가하고 정유 관련주들도 엄청나게 올랐었는데 최근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쯤에 두 달까지는 안 된 것 같아요. 한 달 전쯤에 이 기업들의 대주주들도 지분을 잇따라서 매각을 했었거든요. 그거 관련하면은 이제 주주들 그리고 또 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주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신규로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죄송합니다. 신규로 투자하고 싶어 하는 투자자로 하여금 매수를 쉽사리 할 수 없게 만드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런 대주주 지분을 매각하는 기업들은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근데 지금 식량기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그리고 원자재 가격 등은 그리고 원유 가격들이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끝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렇게 주주 친화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대주주들이 있는 기업들은 조심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벌크선 운임, BDI 지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페노션이라든가 흥하해운 그리고 HMM 그리고 태웅로직스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5월 13일 뉴스니까 5월 13일 뉴스니까 금요일 오후에 나오는 뉴스입니다. 당분간 강세라고 합니다. 예, 지금 철광석이라든가 석탄 등의 글로벌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반등하고 있다. 지금 뭐 공장이 다시 돌아가겠다. 중국에서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중국이 세계 지구의 공장이라고 봐도 되니까 제일 큰 공장 중에 하나니까 거기에서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이 원자재라든가 뭐 에너지를 소비하기 위해서 또 그 물동량이 증가하겠죠. 그러면은 그거 관련되어 있는 벌크선 운임도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좀 주가 흐름을 한번 볼까요? 흥하해운 음, 지금 뭐 박스권 잘 유지해주면서 다시 이 중심값까지는 올라왔고요. 다시 상단을 돌파를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3,500원을 돌파해줄 수 없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겠고 지금 거래량도 잘 올라오고 흐름은 상당히 좋네요. 뉴스도 잘 붙었고 그리고 HMM 제일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그리고 페노션 어, 페노션이 흐름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좋은 흐름입니다. 지금 이 전 고점을 넘어간 상황이니까 어,
제일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 뭐 태용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그 무증을 했었잖아요. 했었으니까 더 강한 모습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개별적인 재료가 하나가 더 붙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음 뉴스는 이제 윤 대통령이 7월 이제 바이든이 이번 주 금요일 날 방한을 오니까 윤 대통령도 7월쯤에 답방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만약에 이 답방을 갈 때 기업인들이 어떤 기업인들이 동행을 하겠느냐라고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미국 자국 내에 공장을 신설하는 거를 엄청 추진을 하고 있고 지원도 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뭐 약간 제재도 들어갈 수 있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서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은 최대한 들어가려고 하는 뉘앙스가 보이고 지금 현재 현대차가 가장 어,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갈지 지금 7월 달에 간다고 하니까 그 전 지금 5월 말이라든가 6월 초쯤부터 해가지고 관련된 기업들 뉴스 보도되는 대로 잘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반도체 제조가 20% 정도 인상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반도체 관련된 뭐 테스터, MCU 그리고 포토레지스트 관련 그 자재 값이 엄청나게 같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서. 근데 이거 관련해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간다. 그 테스터 아니면 부품들 아니면 뭐 소재 관련주들이 좀 뭐 쇼티지가 났다. 그래가지고 관련주들이 상승했던 지금 시장 흐름은 아직 나온 적이 없거든요. 지금 5월 13일 오후에 나온 뉴스니까 또 이 뉴스 자체는 시장에서 새로운 재료로 인식을 해서 올라갈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동진 세미캠이라는 회사가 조금 대표적인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뭐 경인 양행도 있지만은 어, 동진 세미캠 요 두 종목이 좀 대표적이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MCU 관련해서 MCU는 어버브 반도체 이런 종목들 지금 시장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오히려 지금 3, 4월 달 이후로 저점을 깨지 않고 이렇게 저점을 오히려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것만 봐도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이고 추가적으로 저런 뉴스가 붙고 거래량 들어오면서 투자자로 하여금 그 관심을 끌 수 있는 상황이 그 지금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이 매물대를 잘 소화를 한다라고 하면은 전고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요런 구간들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어, 기업들 그리고 종목, 섹터, 재료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흐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입니다. 세계 2위 밀 생산국 인도가 밀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밀가루 가격이 올라가니까 공급이 이제 막혔으니까 기존에 있던 수요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또 관련되어 있는 식품 관련주들이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거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이렇게 대주주 지분을 잇따라 매각하는 기업이 아닌 잘 살펴보시면서 식량 관련주들 잘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뭐 샘표라든가 그리고 조정 많이 받았네요. 그리고 신성홀딩스 그리고 JC케미칼 이런 종목들은 뭐 한타 이런 종목들은 저기 뭐야 얼마 전에 말씀드렸었던 식용유 관련해서도 식용유 관련해서도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무조건적으로 사시라는 게 말씀이 아니라 이런 재료들이 있고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고 섹터 중에 하나다. 이런 기업들이 뭐 실적이 괜찮고 재료가 있는 상황에서 실적이 좋은 상황에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매수세가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특정 매물대를 돌파하기 시작하면은 이 주가는 이제 관성이 붙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네. 무작정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조정도 받고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건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이 조정받는 구간에서 매수세 뉴스가 좋은 뉴스가 나오고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을 만한 뉴스가 나오면서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대응 구간들을 설정하면서 어느 구간들이 이탈하면은 나는 손절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으시면서 매매를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영수 LG 에너지 솔루션 부회장이 테슬라 고위층과 회동한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이미 금요일 날 시간의 거래에서 이 나인테크라는 종목이 시간의 상한가를 갔습니다. LG 배터리 쪽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나라 M&D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바닥권에서 이게 다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지 잘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뭐 테슬라랑 만난다고 하면은 7월 달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추진을 할 때 같이 넘어갈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로 봐도 봐도 될 것 같고요. 일단 뉴스 보도 나오는 거 확인하면서 매매에 동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KPF는 석탄 관련주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신성델타테크도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 그 배터리 쪽으로 보시면 되시고 진성 TC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세아텍도 그 농산 쪽으로 보시면 되시거든요. 스마트 농기구 그쪽으로 보시면 되시는데 요것도 뭐 밀가루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스마트 농업 어 그러니까 노동 대비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기구라든가 그런 뭐 작물하는 방법들이 좀 개발되어지고 좀 선진화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올라갈 수 있고 이거 관련주 대장으로는 TYM으로 보시면 되십니다. 지금 오늘 만약에 여기 고점을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같이 따라서 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 줄 것으로 보여지니까 잘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산가스 대란에 대한 조짐 이것도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건데 이거 관련해는 하면은 이제 뭐 반도체를 씻어내는 데 있어서 탄산가스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뭐죠? 용접할 때도 탄산가스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이제 인프라라든가 아니면 뭐 제조라든가 아니면 그 선박이라든가 그쪽으로 계속 필요한데 이게 만약에 또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공급량이 안 된다고 하면은 공급 부족이 있다고 하죠. 이런다고 하면은 좀 예전에 그 요소수 난리 쳤던 것처럼 가격 상승이 나오면서 뭐 테마주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관련주로 태경케미컬 그리고 풍국주정 이런 종목들 잘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목요일 날 급등이 나오고 나서 금요일 날 개파락을 했지만은 재료 자체는 살아 있고 상승 추세가 이렇게 21선 쭉 그냥 깨지 않고 그 조정 받았다고만 봐도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어 목요일 날 종가 이후로 그냥 음봉으로 그냥 이렇게 한번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자리여서 다시 한번 이 고점을 올라갈 수 있는지 재료 자체는 살아 있고 음,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잘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테마드 오늘 시장은 뭐 대부분 종목들이 무난하게 올라와 줄 것으로 보입니다. 뭐 에너지라든가 뭐 반도체라든가 뭐 기술주라든가 다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탄력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뉴스가 나오고 시장에 관심이 있는 그 섹터라든가 종목들이 올라가고 가기 마련이니까 잘 이렇게 참고하시면서 매매 잘 하시고 내일 오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